안녕하세요. 효정다감입니다. 참새가 이륙하기 딱 좋은 시간. 2016년 5월 13일 수요일 참새의 방앗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251페이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스스로 극중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인물이 행동하는 것처럼 연기하게 된다. 연극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라브스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다. 철학자 칼 포퍼는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공감적인 직관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감정이입적 상상력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극 경험이나 문학적 소양이 도움이 된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가장 완벽한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극중 인물의 인생을 살았다. 윌라 케이터는 소설가나 배우, 내과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표피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쓴 적이 있다. 수많은 작가들이 그런 감정이입을 경험한다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소설가 알퐁소 도테 역시 이 같은 경험을 수차례 했는데 케이터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작가는 묘사하고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감각으로 세상을 느껴야 한다 라고 말이다.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타자성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것을 도대는 글을 쓸 때 작가가 도달하는 상태, 작가가 작중 인물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한다면 실수를 하게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몇몇의 작가들은 작중 인물과의 감정이입인 동일시에 대해 그들이 글을 쓸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표현한다. J.S. 바흐의 아들 C.P. 바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음악가는 스스로 감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청중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감정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기분을 드러내야만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사한 기분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작은 기적 혹은 무의식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연주자와 작곡가 사이의 깊은 교감라고 표현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아라우에게 있어서 음악가란 곧 배우이며 여러 역할과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연기할 수 있다. 그는 해석자란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바꿈으로써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야고 한다. 라고 말했다. 무용가들 역시 자신과는 다른 몸이나 인격의 관점에서 동작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사도라 던컨은 무용이 음악과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감정이입 기제를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감정이입은 관객들이 역할 자체를 느껴봄으로써 내면에서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동작을 따라하게 할 때 이루어진다. 물론 대부분의 배우들은 자신이 그려내고자 하는 극중 인물에 감정이입 연기를 한다. 어떤 배우들은 이런 능력을 어린 시절 역할놀이를 통해 습득한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톰 행크스는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우주여행에 어찌나 매료되었던지 무중력 훈련을 흉내내느라고 호스로 숨을 쉬면서 수영장 밑바닥을 걸어다니곤 했다고 말한 적 있다. 당시에는 자신이 장차 영화 아폴로 13호에 출연하거나 지구에서 달까지를 감독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 자기 동일시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배우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자신이 맡은 역을 실제 생활에서 살아본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을 통해 극중인물의 재능을 익히거나 그들의 행동에 육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스틴 호프먼 역시 연기할 때 이처럼 배역에 몰입한다고 한다. 극중 인물을 흉내내거나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기보다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브슬라브스키는 연기에 있어서 이러한 내적 진실을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우들은 역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묘사되는 인물과 심정적으로 동조해야 하며 스스로를 그 인물의 위치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배우들은 인물이 행동하는 것처럼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배역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배우의 내면에 불러일으키게 되죠. 스타니슬라브스키는 감정이입법을 가지고 입센의 희곡에 나오는 이상적인 극중 인물 스토크먼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그 희곡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그 역할을 좋아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본 연습에서 그 역을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알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스토크먼의 생각과 관심밖에 없었다. 아울러 그의 구부정한 자세와 빠른 걸음걸이, 길게 뻗어나온 검지와 중지만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는 무대 밖에서도 줄곧 스토크먼의 버릇과 습관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의 행동 거지를 가능하게 하는 느낌들이나 지각이 내 영혼에 나타났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배우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느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대 위에서 말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나 자신을 내가 맡은 역에 따르게 했으며 그들의 행동을 연기했다. 마치 그들이 나 자신인 것 같았다. 앞서 케이터가 언급한 대로 많은 의사들 또한 감정이입을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한다. 시인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의사이기도 했는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환자들의 복잡 다단한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말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나는 잠시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올리버 섹스는 소생이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같은 책에서 여러 가지 뇌신경학적 상태들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 책들을 읽어보면 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언어를 통제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헤아려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의학 교육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환자가 되어보는 능력의 유무는 뛰어난 음상의야 그렇지 않은 의사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감정이입이야말로 자신이 도움을 주는 관계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술이다. 라고 펜실베이니아 주립의대 교수인 E.A. 바스티아는 말한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생소한 검사나 절차 앞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크나큰 동정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들이 기꺼이 낯선 자신들에게 증상과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야만 듣고 싶지 않은 진단 결과거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절차에도 협력하려 하고 숨기고 싶은 몸과 마음을 기꺼이 열어보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감정이입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 흥미로운 것은 작가와 배우, 의사들의 감정이입 세계가 최근 들어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1년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환자를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연극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 시도는 몇몇 진짜 배우들을 데려와서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년의 상황극을 하도록
만들었다.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행을 연기한 배우는 마약 중독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아이스맨의 내습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내면을 탐색했으며, 로렌스 하우스먼의 빅토리아 레지나에서는 노화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메이오 클리닉의 화학의존 치료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담당자이자 상황극의 연출자였던 메리 애덤스 마틴은 이렇게 말한다. 의사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련한 인간적인 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 상황극은 거기서 발생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이 접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배우들은 말기암이나 에이즈 등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연기한다. 의대생들은 의료 기록을 체크하고 진단을 내리며 환자들에게 예우를 말해준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다.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환자들과 연결되며 자신들이 의료기술자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보살핌과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다. 만일 이런 식의 자발 집단이 만드는 의학 상황극이 의사들이 감정이입을 촉발시켜 준다면 소설을 읽을 때 행해지는 개인적인 감정 놀이 역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콜주는 하버드 의대생들에게 조지 엘리어트의 믿을 마치나 워커 퍼시의 영화광을 읽어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교과서와는 달리 이 소설들은 의사들이 봉착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 심장의학자인 에모리 의대 교수 존 스톤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알베르 카미의 패스트를 추천하는데 이 소설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보르헤스의 죽지 않는 사람들을 생체공학적인 장기이식과 인공사지가 불러일으키는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모찰을 다른 소설로 본다. 스톤은 이렇게 말한다. 문학은 젊은 의사들이 적절한 감수성을 갖도록 해주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심지어는 자신이 환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 바스티아는 감정이입을 심리학적 개념 이상의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감정이입은 단순한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인물 개개인의 인생을 대신 살았던 작가들이 상상력을 통해 창조해낸 것이고 이 작가들은 작중 인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문학은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문학적 소양은 감정이입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윌라 케이터가 한 말은 작가나 배우, 의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며 타인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감정이입은 형상화나 고유수용 감각적 사고와 차별화된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열쇠는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감정이입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감정이입은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어떤 대상, 예컨대 기둥이나 수정 혹은 나무까지, 심지어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동적인 구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근육 감각을 통해 대상의 짜임새와 움직임을 이해하며 그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추적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자신의 위치를 여기에서 저기로 혹은 저 안으로 옮겨놓고자 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감정이입을 통해야만 가장 중요한 통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절대로의 도달은 오직 직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그 나머지 지식은 분석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직관을 공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우리는 자신을 어떤 대상의 내부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거기서 우리는 대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질과 공존하게 된다. 라고 주장한다. 저명한 철학자 칼 포퍼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공간적인 직관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본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가인의 눈으로 보기 위해 시대의 현장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예술과 과학, 인문화 분야의 현직 교수들이 감정이입을 주된 생각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이해가 감정이입으로는 가능해진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역사가들에게 감정의 이입이란 가인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인들의 이동을 증명하려 한 인류학자 토르하이 에르다르 폰티키호와 라호 항해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고대 폴리네시아인들과 이집트인들이 했음직한 항해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논쟁도 없진 않겠지만 이 시도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그 시대의 현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마치 영화 속의 명배우처럼 그 역시 자신의 책으로 독자들을 이끌고 들어간다. 오늘도 참새의 방앗간에 함께 해주신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정이 어느 부분에서 함께 호흡하셨을까요? 저는 25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이 우리가 만다라 차트 시각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 번만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공감적인 직관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본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CAPD, C.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만다라 차트 코치로 함께 고민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덕분에 시작해보는 아침 방앗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